갓 돌이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맞고소로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데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려 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리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갑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제 우당탕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옆에 보니까 아이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고 아이는 바닥에 이렇게 라딩으로 얹어가지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탓에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겨우 CT 촬영을 이제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뇌진탕 3주 진단 받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아이가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깨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와서 조현병이다, 아픈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뉴스로만 접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닥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머리를 한 2차례 정도 때린 것 같고요. 적반하장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좀 기가 막혔고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가해자를 때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폭행 이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행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A씨 부모는 당시 A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역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딸이 피해가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자책감이 듭니다. 단란했던 가족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일. 아이 부모는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